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강의실 의자 위에 신발을 올리고 앉아있는 학생들. 발을 쭉 뻗고 신발 밑창이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닿아있는 모습.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장면 자체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른 사람들이어서? 아니면 규칙을 더 잘 지켜서?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입니다. 샘 리차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는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이기도 하죠. 그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강의실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학생들이 너무나도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리차드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 의자에 신발을 올리고 앉는 게 흔합니다. 편하니까요. 다리도 쭉 뻗고 책상에 기대거나 앞사람 의자에 발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러지 않더군요. 단 한 명도요. 그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화 차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강의실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늦게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아야 한다면 더러운 신발이 올라가 있던 의자에 앉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앉을 자리를 미리 더럽혀두는 행동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무례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장면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음에 누가 앉을지를요. 핵심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의자는 내가 쓰고 있고 내가 편한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이 올 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의자는 내가 잠깐 쓰고 있을 뿐이고 내가 떠나면 다른 누군가 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써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리차드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의자를 자기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다음에 쓸 자리로 인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공간을 사용할 때 항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나 그리고 다음 사람을 함께 떠올리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 단순히 강의실 의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 좌석, 공공 화장실, 식당 테이블,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한국 사회의 모든 공간이 이런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 말이죠. 샘 리차드 교수는 이 장면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죠. 이건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전제 자체의 차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구 사회의 기본 전제는 개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 결과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사고방식이죠. 개인에서 사회로 향하는 일방향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기본 전제는 다릅니다. 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나는 그 안의 일부이며 내 행동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개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구조인 거죠. 리차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둔 사회입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죠. 그냥 당연한 겁니다. 마치 물을 마시고 나서 컵을 싱크대에 놓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뒤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는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샘 리차드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한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개인이 사회를 항상 계산에 넣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을 말이죠. 정부가 강제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고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 공공 화장실, 식당 테이블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만큼 공공장소가 깨끗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죠. 법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다음 사람이 쓸 공간이라는 인식.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샘 리차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지,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을 뒤로 빼는지, 왜 식당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나면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덕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내가 쓴 건 내가 정리하라고, 뒤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라고, 식당에서 먹은 그릇은 한쪽으로 모아두라고 말이죠. 이게 단순히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무섭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부가 지시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걸요. 샘 리차드 교수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주의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오해합니다. 한국을 집단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개인은 억압되고 집단만이 중요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리차드 교수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사회를 항상 계산에 넣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집단주의는 개인을 억압합니다. 너는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하죠. 개인의 욕구와 필요는 무시되고 집단의 이익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식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리차드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라는 개념이 개인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개인을 확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것, 코로나 팬데믹 때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한국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강의실 의자에 앉을 때, 지하철 좌석에 앉을 때,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음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이 가진 아주 특별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샘 리차드 교수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의자에 신발을 올리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의자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린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에서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음 사람,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뜰 때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원래 자리에 꽂아두는 것, 공용 수저통에서 수저를 꺼낼 때 손잡이 부분만 잡는 것까지요. 이 모든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누가 벌을 주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가 말이죠. 리차드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놀라운 건 강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게 진짜 문화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문화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있기에 한국은 빠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회의하고 토론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천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를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강의실 의자에 신발을 올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위기마다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샘 리차드 교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강의실 의자를 보세요. 그 작은 공간에 한국 사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깨끗이 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다음 사람을 떠올리시나요?